일부.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듯한 날들. 하지만 그때 문득 한 문장을 떠올리면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이 말을 남긴 사람, 바로 철학자이자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는 인간의 마음을 과학처럼 해부하던 시대에 누구보다 인간답게 마음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만약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 이 단순한 물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비추게 됩니다. 그의 철학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색깔을 정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제임스는 강연 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동하라. 그러면 마음이 따라온다. 믿으라. 그러면 현실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그는 믿음을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내면의 힘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그 믿음 속에 성공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고. 반대로 안 된다고 믿는다면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두는 감옥을 만드는 셈이라고 말했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이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두려움을 비추면 세상은 어둡게 보이고 희망을 비추면 세상은 빛으로 응답한다고요. 그는 그것을 실용주의라 불렀습니다. 즉,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에 주목하는 철학이죠. 그에게 철학은 추상적인 사색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드는 실험이었습니다. 2부. 절망 속에서 태어난 철학. 윌리엄 제임스가 믿음의 힘을 이야기했을 때 그건 단순히 긍정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깊은 우울증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버드 의대생이었지만 공부에 흥미를 잃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죠. 밤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차갑고 삶은 이유 없는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삶이 무가치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내 마음의 한 구석에서 어쩌면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친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자신에게 한 가지 실험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다. 결과가 무엇이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보기로 한 것이죠. 그 실험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려는 시도,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어쩌면 괜찮을지 몰라라고 말해보는 것. 그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사실을. 마음이 먼저 변해서 행동이 따르는 게 아니라 행동이 먼저 변하면 마음이 따라온다는 것을. 그가 말한 의지로 믿음을 선택하라는 문장은 바로 이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건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니라 깊은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린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임스에게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내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절망의 사슬이 믿을 수 있는 나 자신이라는 따뜻한 확신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부. 의식의 깊은 바다. 잠재의식과 믿음의 만남.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믿음의 힘은 단순한 의지나 정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두 세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달았죠. 하나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느끼는 의식의 세계, 그리고 그 밑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잠재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는 이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바다 위의 작은 파도일 뿐이다. 진짜 바다는 그 아래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있다. 제임스는 마음의 가장 깊은 층, 즉 잠재의식이 인간의 행동과 감정, 심지어 현실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잠재의식에 오래된 생각들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라 보았죠. 그래서 그는 실험하듯 자신에게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충분하다. 이건 단순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잠재의식이라는 깊은 호수 속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행위였던 거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된다. 마음속에 심은 생각은 어느 날 현실로 피어난다. 제임스의 이 사상은 훗날 에밀 쿠에, 조지프 머피, 네빌 고다드 등 잠재의식 철학의 기반이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의식혁명의 씨앗이 된 셈이죠. 그는 인간의 마음을 단순히 두뇌의 기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마음은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생각은 별이고 믿음은 그 별빛을 움직이는 중력과 같았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세상 속에서 산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의 렌즈를 닦아야 한다. 그의 실험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이어집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내면 깊이 반복하는 생각의 흔적을 현실로 만든다. 그리고 믿음은 그 잠재의식의 불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4부 믿음이 현실이 된 순간 하버드 강의실의 오후 윌리엄 제임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하길 원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노력입니다. 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운이요, 환경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인생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했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이미 그 믿음이 행동을 막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내면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는 믿음을 심리학의 언어로 해석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이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바뀌면 우리의 시선도 선택도 결국 현실도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은 늘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매일 나는 안 돼. 라고 중얼거렸죠. 제임스는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믿는 마음입니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 것이다. 몇 달 후 그는 제임스를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삶이 정말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세상이 갑자기 저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제임스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날 이후 제임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믿는 대로 보인다. 그것이 마음의 법칙이고 인생의 마법이다. 그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믿음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잠재의식 속에 씨앗처럼 심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라는 꽃으로 피어난다는 것. 그의 철학은 과학의 언어로 포장된 희망이었지만 그 근본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약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약함 속에도 믿음의 불씨가 있다고 보았죠. 5부 잠재의식을 바꾸는 작은 실험들. 윌리엄 제임스는 늘 말했습니다. 삶을 바꾸는 위대한 힘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의 철학은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잠재의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용히 조언했죠. 당신의 잠재의식은 늘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정 대신 희망을 말하고 두려움 대신 가능성을 말하세요. 그는 이 말을 단순한 낙관주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반복된 생각과 말, 이미지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 현실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 3가지 실험을 권했습니다. 일 감사의 언어로 하루를 시작하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의 감정은 잠재의식을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전환시킨다고요. 이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기분이 나아지면 움직이겠다가 아니라 움직이면 기분이 나아진다. 제임스는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3.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칭찬하라. 그는 자기 비판이 마음의 독이라 말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죠. 나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3가지 단순한 실험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을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은 잠재의식에 새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현실이 그 기록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한 번의 외침보다 매일의 속삭임에 더 깊이 반응한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계획보다 작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쌓이면 어느새 내 안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대하는 방식까지 바뀝니다. 제임스에게 인생은 하루하루의 내면 연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삶은 생각의 연속이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면 곧 삶이 바뀐다. 육부. 오늘 믿음의 힘을 삶에 담는 법. 윌리엄 제임스는 평생 한 가지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인간이 믿는 것, 그것이 결국 현실이 된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추상적 이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행동과 삶 속에서 실험하고 체험하는 힘으로 보았죠.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속에서 불타는 불씨와 같다. 그것을 가꾸면 삶은 스스로 길을 열어준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잠재의식 치유 같은 말로 이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말한 본질은 더 단순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이 삶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믿는 것, 그것은 진정 당신을 돕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믿음입니까? 그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것이었죠. 제임스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일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으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반복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현실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걷기, 웃기, 도전하기. 행동은 믿음을 강화하고 잠재의식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3. 감사와 사랑으로 하루를 채워라. 감사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긍정적 에너지로 충전하는 도구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삶의 풍경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제임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거대한 기적이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과 믿음의 연속이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내일의 삶을 만든다.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디자인하면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못하고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은 열린 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 믿음을 따라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제임스의 철학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믿는다. 내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그 믿음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